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새누리당 김의옥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 거부를 한 지 사흘 만에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서 복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탈당파 일괄 복당 의결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비민주적인 행태가 있었다며 당무를 거부한 새누리당 김의옥 혁신 비대위원장. 이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고민하겠다며 당사를 떠난 지 사흘 만에 당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상욱 비대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 위원장이 당의 통합과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 고심 끝에 대승적으로 소임을 다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찾아가서 연신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요청한 이 당무 복귀를 받아들인 겁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 스스로도 많이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좀 당무를 좀 복귀해 주십사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 정례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일괄 복당 결정에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요구한 권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박계가 자신을 흰색 양 삼겠다는 것이라면서 결정이 잘못됐다면 비대위 전원이 사퇴해야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체적으로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새누리당이 속도감 있게 정상화 모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친박계가 정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또 권 사무총장이 사퇴에 반발하는 등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의옥 비대위원장한테 90도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큰 불은 일단은 끈 분위기긴 한데 이게 완전히 꺼진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외관상으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 언제든지 다시 재점화할 수 있는 요소가 네. 이번에 굉장히 유력하게 잠복해 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뭐 친박으로 봐서는 기왕에 비대위에 통과되었고 복당이 이렇게 돼버린 마당에 이 부분을 가지고 비대위 회의를 무효화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예. 성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친박이 다시 의총을 소집해서 정진석 체제를 갖다가 날려버리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될 때는 당 내부에 본격적으로 비박하고 친박이 갈라서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친박 안에서도 뭐 서청원, 한성교 이런 분들은 일사불란하게 이 반대 전선에 서지도 않고 뭐 이제는 덮고 화합을 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다 하면 친박으로서는 그 기습을 당했고 또 그걸 공격할 수단이 없는 마당에 어쨌든 여기에서 기는 끊고 가야 되겠다 해서 사무총장 교체라는 카드를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냈는데 문제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교체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만은 사무총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 어디 가서 빰 맞고 화풀이는 다른데 하는 이런 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그건 좀 맞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총체적인 진행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요. 친박이 지금 상당하게 이 사태 터진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황 소장께서는 차라리 화를 내려면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화를 내야지 왜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화를 내느냐?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사실은 뭐 이게 권 사무총장은 일종의 권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또 비대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대위원은 이 전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준을 해서 예. 기준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 다시 그분을 뭐 어떻게 사임시키거나 하려면 또 그러한 유사한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뭐 위원장 한 명이 뭐 사퇴해라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뭐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의장이 너 사퇴해라. 뭐 이건 예.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아무리 당무지만 이제 큰 거는 이제 90도로 절을 해서 뭐 예컨대 뭐 이 문제가 봉합이 됐다기보다도 네. 비박, 친박 모두의 이해관계가 좀 일치됐다.
이 비박은 이번 문제로 일정 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성취를 했고요. 예. 친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김미혁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8월 9일에 전대가 사실상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골치 아파지겠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김미혁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 체제는 어떤 형태로든 정진석 원내대표 중심으로 8월 9일이든 언제까지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 시기까지가 오히려 더 손을 놓게 되는 예. 친박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상처를 좀 받긴 했지만 일단 8월 9일까지니까 네. 참고 가는 일종의 이제 약간의 어떤 양보를 한 그런 예. 성격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화를 내고 싶지만은 화를 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명분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을 좀 내려와라. 그렇죠.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어제 이 상황에서 김욕 비대위원장이 빨간색 헌법이 적힌 책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면서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던데요. 뭐 헌법위원회에서 이제 발간한 소책자다라는 건데요. 네. 결국은 본인의 그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복당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그 정진석 그 원내대표 등에 대한 네. 이 자신의 거부에 범죄 행위다 중대한 이렇게 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김희옥 그 비대위원장이 언론 앞에 내가 법을 따지면 당신보다 더 잘하는 법조인인데 네. 감히 나 앞에서 법을 논하냐? 나는 원칙대로 처리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진석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친박은 이 권성동 사무총장을 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처음에 친박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혁신위원회 김용태 또 비대위 초안에 비박이 8명 들어가 있는 부분 또 그래서 이 전국위원회가 성립 안 돼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최경환, 김무성 3자회동 통해 가지고 이번에 비대위를 또 올렸는데 또 어떻게 보면 친박에 대해서 기습을 했거든요. 예. 저렇게 반복적으로 기습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스타일이냐?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철저히 친반기문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반기문으로 가고 최근에 있다고요? 친박이 이 개헌 논의를 예. 정종섭 의원이나 친박 진영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헌안이 딱 원포인트 개헌을 올해 안에 하자. 그 네. 원포인트 개헌이 뭐냐면 유언 집정부제로 대통령은 외치 실제 이 내치는 이 다수당의 대표인 쪽에서 맡는다. 그러니까 실세 총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반기문 대통령 카드가 만약에 친박의 의견대로 이렇게 개헌이 되고 해서 된다면 껍데기뿐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 오히려 더 자기 권력에 충성을 바치는 모양새인 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개헌 의도를 무산시켜 버리면서 네. 반기문 이 대권론으로 가게 되면 뭐 본인이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운 부분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래 봐요. 예. 안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예. 저분이 비박의 수장을 지금 하려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권성동 사무총장 부분은 친박이 이왕 이렇게 된 거 8월 9일 당권 전당대회에서 저 사무총장이 전당대회를 관장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발휘하거나 예. 당헌 당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불리하게 적용을 하면 예. 그 전당대회에서 이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올 것으로 확실시 보이는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이래 된 거 당권이나 확실히 장악하게 우리가 페널티라도 좀 얻자 예. 하는 부분에서 권성동 사무총장을 바꿔라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앞서 뭐 큰 틀의 이제 물줄기까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까지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작은 물줄기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큰 물줄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권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모두 발언을 한 번씩 하고 비공개로 전하는데 오늘은 김욕 그 비대위원장만 하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크게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영우 의원이 최고위원이 거기서 한마디 하겠다.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안 된다. 이 부분으로 가서는 더 갈등만 커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리가 될까요? 이 부분은 저는 사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러니까 이 명분이 정체 반 이상인데 지금 김희옥 위원장이 돌아왔는데 그 명분이 사실은 사무총장 사퇴로 네. 이제 잡고 온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계속해서 앉아 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됐느냐?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의 어떤 존재감이랄까요? 그렇죠. 자기가 뱉었던 말들이 지금 다시 뭐 비대위 대변인은 그 전에 얘기했던 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사태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번복한다는 거는 아무리 8월 7일까지 단기적인 위원장이지만 그렇죠. 위원장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권성동 이제 사무총장이 어느 정도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 희생양을 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각인, 미디어에 대한 어떤 자기의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 비박도 그렇고 친박도 그렇고 이 부분이 계속 커지면은 사실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간신히 이제 정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에서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네. 그 문제는 해결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권 사무총장 경질 요구 친박계 의원들이 뭐 이미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비박계 정병구 구역 같은 경우는 결국 김 위원장이 친박계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자인한 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비박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친박의 도발들을 갖다가 이렇게 더 노출시켜야 네. 당권 경쟁에서 비박이 유리하다. 이번에 이 8월 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했다라는 건요. 단지 일개인 박 대통령이나 친박이 싫어하는 유승민이 복당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5월달 그 국회법 개정안 파동 이후에 배신의 정치부터 또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그 유승민 의원을 잘라내기가 결국은 이상하게 결론이 나면서 예. 총선 참패의 중요한 그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박 마케팅도 다 거기 있었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일개인의 복당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당에서 지금 이 최고위원 체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대위. 네네.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렸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친박의 핵심의 의도가 이제는 관철되지 않는 당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네. 만방에 다 알기 위해서 한 부분이죠. 예. 그러지 않다 그러면 좀 더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한두 달 시간을 끌어가면 예. 모양 좋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을 수 있다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전당대회를 앞에 두고 저렇게 했던 부분은 전당대회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죠. 이제 힘 다 빠졌다. 그 뭐 친박 붙어서 뭐 할 게 있겠느냐. 예. 다 제대로 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의 의미가 단지 권성동 물러가라 안 물러가라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타협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좀 더 비박 진영으로 봐서는 권성동 카드를 더 끌고 가면서 예. 친박이 의총을 소집하게 하고 그 의총에서 또 친박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게 놓으면서 한마디로 이 친박을 향한 어떤 국민적 시각이 좀 나빠지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당권을 호락호락 뺏기지 않겠다. 유승민을 기점으로 해서 직접 당권에 나서지는 않겠지만은 당권에 이 비박 세력들이 전부 집결하는 모양새를 가지겠다. 그리고 네. 그 배후에는 또 김무성 전 대표도 역할을 하겠다. 예. 그리고 과거에 지금 세가 약화돼버린 친이 비박들도 다 모여라. 이런 부분의 신호기 때문에 이걸 뭐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권성동 이 사무총장이 쉽게 물러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당권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서로 이제 자기 주장대로 지금 어쨌든 개파 갈등 이 부분 되게 지적 많이 받고 있지만 어쨌든 당권이라는 목표 때문에 당분간은 갈등이 좀 계속 불거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요 지금 궁금한 게 어찌됐든 간에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은 내려진 상황이고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한번 모인답니다. 모여서 복당 신고식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복당 신고식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하고 이제 복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렇죠.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누구의 특정 인물의 것이 아니다. 이거 내만의 새누리당의 어떤 상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따뜻한 보수. 뭐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복당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과라든가 뭐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네. 지금 특히나 이제 전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개파가 이제 완전히 두 부류로 갈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제 무슨 이장과 관련해서 그렇죠. 거기서 했던 말들 네.
이거 굉장히 정면적인 어떤 일종의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도 쪽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친박의 주류에 대한 정면적 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이거는 전대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 최경환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그냥 순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면적인 어떤 대결 국면을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내가 사과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네. 저는 참 친박들 하는 게 유치하다고 보는 게요.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무슨 군대도 아니고 신고식을 합니까? 그렇게 분노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진석 원내대표 해임안을 의총에서 내어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당대회 앞도 복잡한 상황 때문에 하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넘어가는 게 낫죠. 예. 그렇게 공연히 국민들 앞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네.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극우로 갔다 중도로 와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 그런가 하면 본인이 당 대표를 할 때 안보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기업 위주로의 어떤 정책 또 안보의 문제에서 굉장히 강하게 우척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했죠. 예. 그게 본인의 소신이든 아니면 박 대통령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예. 그렇게 본인이 당의 어떤 이 전체 행보를 우클릭으로 했던 장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또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고 중도로 와야 된다. 그건 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과의 관계였던 실질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예. 말들을 갖다가 자기가 대표할 때 안 할 때를 그렇게 180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네. 좀 생각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서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무성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다고 좀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게 네네. 이제 전대의 국면에 완전히 진입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되어 있고 예. 지금은 모든 사안은 비박과 친박의 어떤 경선 룰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 지도 체제를 구성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게 또 대선의 어떤 경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양보할 수 있는 사안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치열하게 경쟁을 전개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예. 거죠. 아무튼 이런 와중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중심을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들을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두고 야 이거 전략적인 것 아니냐? 앞서서도 뭐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약간 허허실실 전략으로 개파주의 패권을 어쨌든 좀 이렇게 좀 흐트러 놓으려는 나름대로 참 고도의 계산적인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요. 네. 언론이 네. 너무 지나치게 현상에 대해서 예. 그 일방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네. 그 무슨 개파를 해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개파의 중간에 서서 개파 네. 간의 친밀한 그 이 대립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주 잘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용을 하는 거지 그걸 개파 대립을 해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봅니다. 아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반기문 사무총장과 친하다고 본인이 네. 굉장히 그 신호를 여러 번 보내고 또 국민들을 그걸 알리고 있어요. 자, 지금 새누리당 이제 권력은 자기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와서 넘어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상정하고 본다면 자기의 어떤 유력한 권력에 내가 그쪽의 입장에 어떤 유리하게 내가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가겠다. 네. 최근에 보면 정진석 사무총장이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시기상조다라는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좀 상기시켜 보면 예. 정진석 사무총장은 왜 그러느냐 이게 답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기문 이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선에 이제 지난번에 뭐 뛸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나간다고 보면 껍질뿐인 대통령을 하고 싶겠습니까? 알맹이가 100% 꽉 찬 대통령을 하고 싶겠습니까? 예. 껍질뿐인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친박 중심으로 나가는 개헌론 이것도 웃기죠. 옛날에 비박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경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랬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재호 전 의원이 비꼬 왔지 않습니까? 뭐라 비꼬 왔습니까? 그래 개헌을 안 한 지난 3년 동안 경제가 더 살아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서로가
내가 하는 개헌은 좋은 개헌이고 당신이 하는 개헌은 나쁜 개헌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어떤 개헌 부분에 대한 반기문 총장 측의 입장이 예. 부정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개파주의 청산이라는 것이 선거 국면에 가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뭉쳐야 조직은 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위계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이런 조직화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농공 행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 따라서 뭐 개파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파가 더 공고화되는, 네. 또 조직화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진석 대표가 하는 행위는 네. 사실상 개파를 뭐 타파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또 행위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행위입니다. 이미 나는 친박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선언을 한 것이고 예. 여기선 비박의 중심에서 내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뚜렷하게 새기고 이제 나가겠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이게 예.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개파가 더 공고화됐다. 그래서 예. 개파 갈등이 오히려 더 첨예해지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대선 때 대선 경선 과정까지는 계속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예,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지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은 잠깐 좀 짧게 한 부분만 좀 지목을 하자면 지금 보면 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오늘 한마디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벌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정책과는 지금 박근혜 정부와의 정책과는 조금 더 나간 듯한 이런 경제민주화 얘기를 또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이 장기 경제 불황에 또 국민들 다수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네. 지금 여야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는 경제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입장으로 볼 때 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과는 다른 자기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시작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친박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진석 원내대표를 뭘 믿고 저렇게 밀어줘가지고 원내대표를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친박이 어떤 사안을 정리해가고 예. 그다음에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차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총선 때 이한구 뭐 이 공관위원장의 행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보면 친박이 어설픈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재벌 구조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경우도 특히 모든 노동자를 단번에 대기업 정규직처럼 그 대우해주는 상향 평준화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 우리가 이제 기득권을 양보하는 중향 평준화를 좀 하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대안을 좀 제시했던 부분에서도. 그렇죠. 이게 사실은 청년 일자리, 이번에 이제 구의역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민주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이거를 얘기하는 데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기존의 어떤 메인스트림, 즉 친박 중심의 정권의 어떤과의 차별화. 네. 나는 좀 다른 길을 간다. 예, 뭐 예. 이런 것도 있지만 구의역 문제는 또 지금 현 서울 박 시장 박원순 예, 서울시장이죠? 박원 서울시장에 예. 대한 타겟이 되는 거죠. 야당에도 타겟을 하면서 예, 예. 여당에도 타겟을 하는. 즉 새로운 길로 자기의 모색을, 즉 정진석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이제 뚜렷이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정치의 중심은 국회로 가져오고 원내대표가 중심에서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협치 얘기를 또 다시 강조를 강조하는 하고요. 예. 뭐 그런 복선이 그 안에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은 새누리당이 먼저 했고요. 내일은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또 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 나오는데 작년에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문을 좀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에서 이런 거 갖고 오라고? 원래 두 사람은 경제나 안보 부분에서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예. 그 안보 부분에서는 김종인 대표도 야당에 있지만은 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있고요. 네. 또 경제 부분에서는 뭐 경제 민주화의 원조고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김종인 그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차용을 했죠. 예. 아까 뭐 이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런 것처럼 지금 정권의 방향이 좀 더 경제 문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중도로 클릭을 해서 예.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방향이 조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정치권에서 감각이 조금 있는 분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기 욕심이 있거나 꿈이 있는 사람은 전부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쪽의 경제 방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새누리당 안이나
이 보수 지지층에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예. 그때 했던 내용 그 자체로 보면 그 문제의식이 제가 봤을 때도 뭐 크게 틀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어떤 문제의식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김종인 대표는 자기의 대표 연설에서 담아가지고 아마 김종인 대표도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까 하는 꿈이나 어떤 희망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이번에 그 당 대표 연설에서 예.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본인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래 봅니다. 안 그래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 연설했을 때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그렇죠. 평가를 굉장히 좀 후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대표 연설 중 예. 2015년에 있었던 그랬죠. 이걸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본 이유는 네. 결국에는 본인과 여당의 어떤 비주류이지만 경제 정책의 어떤 지향점을 공감대를 좀 넓혀보겠다. 예. 그런 어떤 상징성을 이런 어떤 것들을 뭐 그냥 보면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려진단 말이에요. 네. 알려진다는 거는 그만큼 여당에게도 뭔가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겠죠. 뭐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본인의 것 굉장히 브랜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야당 내부에서 것만이 아니고 이게 퍼져서 여당까지도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 이제 연설 전에 예. 이미 이제 그런 이 모습을 가져가면서 좀 반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고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경제 민주화 얘기는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화, 이 양극화의 문제,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어떤 차이, 부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는 예. 계속해서 대선 국면이 이후까지도 아마 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이슈는 본인의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내일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어떤 주장들도 결국엔 이것과 파생된 그런 맥락 속에서 아마 뭐 다른 개헌 문제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도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 아까 황 소장님께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에 그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될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길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전당대회 앞두고도 아마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본인은 아마 그 자신이 당 대표로서 국민들 앞에 부각되는 마지막 기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가는 일종의 뭐 김종인 독트린 같은 거를 선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치로 해서 내년 대선까지의 행보에 있어서 좌우에서 경제 민주화나 경제 개혁 주장에 공감하는 세력들은 예. 다 좀 모여라라는 깃발을 갖다가 아마 대표직을 물러나고 나서는 들지 않겠는가. 예. 뭐 저분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가지고 임기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문재인 그 전 대표 중심의 친노와는 거리를 두는 부분을 당 대표가 물러나면 내가 본격적으로 지향하면서 밀고 가겠다. 예. 그 선언을 사실상 내일 그 당 대표 연설에서 할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이야기를 좀 내놓을지가 좀 주목이 될 부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뭐 국민의당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당들과 비교해서 참 씁쓸할 텐데 국민의당으로서는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또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다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뭐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표절 논란으로 제작비 7천만 날렸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지난주에는 뭐 장애인용 선거 공보물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읽어도 뭐 저도 잘 어디가 실타래의 시작이고 끝인지 잘 모르겠는 예. 공당으로서 상당히 좀 뭐 어떻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 네. 특히나 이제 이 국민의당이라는 거는 일종의 반사 기대를 받고 그렇죠. 형성된 정당이거든요. 네, 이 네. 기존의 두 정당이 굉장히 못하니까 네. 너희가 한번 잘해봐라. 뭐 이런 아주 반사적인 어떤 기대를 걸고 왔는데 그것도 예. 새정치라는 브랜드로 온 건데 네. 새정치의 모습이 이건가.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도 김수민 의원의 그 기업에다가 뭔가를 맡겼는데 그게 표절 시비가 있어서 그게 이제 또 그걸 없앴던 폐기 그렇죠. 처분하니까 거기에 7천만 원이라는 어떤 돈이 손해가 나서 그걸 또 누군가로부터 보전시켜주고 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일을 예.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생 정당하게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조사단이 꾸려졌어요. 꾸려졌는데 자체요. 자체 조사단이 꾸려졌는데 뭔가 결과물이란 건 아무것도 없고 네.
말한 거는 이상돈 위원장인가요? 단장께서 그렇죠. 하신 말씀은 이거를 기소를 하면 검찰이 망신을 당할 거다. 그렇죠. 이게 협박인지 뭐 내용물이 진짜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빚어지냐면 일종의 진실 게임이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즉 성관이가 얘기한 내용과 당이 얘기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검찰이 얘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놓으면 누군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실 게임의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네. 과거에 무슨 뭐 워터게이트 사건부터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사실상 조기에 뭔가를 빨리 발견하고 그렇죠. 그 원인을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얘기했으면 국민적 동의는 못 받아도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텐데 그렇죠. 이게 뭐 지금 괘씸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많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국민의당이 얘기한 것과 다른 결과물을 내세울 네. 때는 네. 사실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흘러왔습니다.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왔고 그 사이에 셀프 면접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안철수 대표가 오랜만에 얘기를 했어요.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 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거 뻔한 말이긴 한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 관행적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중간중간 계속 얘기가 바뀌었거든요. 오늘 이번에 좀 셀프 면접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죠. 상당히 우려를 했고 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을 자각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꼬리를 잘라야 되겠다. 근데 이번 사건 진행을 보면서요. 예. 언론이 이렇게 추적해서 보도하는 부분에 국민들 사건이 조금 복잡해져 가지고 예.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상은 사건에서 빠져나가기가 쉬운 누군가의 의도에 좀 말려드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또 어렵게 보도해요. 자, 처음에 다른 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광고를 전체를 다 하려고 하던. 그런데 그 회사가 상당히 시안까지 만들었는데도 배제하고 위약금을 조금 주면서 내보내고 예. 그다음에는 통으로 그 브랜드 호텔로 몰아줄라 했습니다. 자, 브랜드 호텔에는 김 교수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또 보니까 아닌 별도의 광고 회사에 적을 두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또 일을 또 좀 했다예요. 예. 근데 이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인쇄물에 대해서 기획을 해가 인쇄물 승급관리에 네네. 253개 지역에 보내는 비례대표의 공고물이죠. 공고물에 대한 기획. 그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되자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대행사를 하나 세웠어요. 네. B사라고. 이 회사는 없어도 되는 건데 아마 김수민 회사 쪽에서 했다라는 부분을 안 하려고 아마 바지 회사를 하나를 세워서 그 회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 이제 그 인쇄소 밑에 둬서 일을 하면서 3대 7로 나눠 가졌다고 김 교수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수익 문제에 있어서요. 남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S사인데 자, 이 S사가 처음에 이 국민의당이 TV에 당을 광고하는 거를 갖다가 브랜드 호텔로 줬고 네. 브랜드 호텔은 이거 기획, 인쇄물 기획은 되지만은 광고 기획은 영상을 광고 만들어야 기획이요. 되니까 예. 안 되니까 예. 아마 그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미 콜런인가는 S사에 줬는데 네. 이 S사에서 7,260만 원인가를 세 차례에 걸쳐서 브랜드 호텔로부터 돈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TV 광고 자료를 납품을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에서 당에서 이거 좀 애플사의 광고하고 비슷하다. 네, 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갖다 카피했다라는 의혹이 생기면서 이렇게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7,260만 원을 이 브랜드 호텔이 자기 돈은 생돈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잘못 납품한 회사에다가 네. 이 TV 광고를 주고요. 예. 그리고 당은 또 딴 데를 갖다가 TV 광고를 제작하게 해서 그거를 열로 줘서 보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잘못 납품한 회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줬던 돈도 내놔라고 소송이 붙기가 쉽고 상식적으로 아예 하면 근처도 그렇겠죠. 들르지 말라고 예. 자르기가 쉬운데 네. 그 회사가 또 다시 앞에 바지로 서고 실제로는 딴 데서 제작을 했고 했는데 국민의당에 그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새로 또 맡긴 회사에 돈도 줬을 건데 네. 그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이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또 1억 3천 840만 원인가를 예. 카드 6천만 원 포함해서 받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한 형식의 처리를 했는가 해서 딱 하나는 보면 첫 번째로는 브랜드 호텔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중심에 놓고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고 예. 그리고 김수민이 비록 비례대표 후보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이 회사를 못하더라도 이 회사가 중간에 서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필요성이 과연 뭐였겠는가? 예.
돈을 갖다가 좀 빼서 당이 말 못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브랜드 호텔을 지나치게 배려를 해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냐. 네, 안 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뭐 교수라는 사람의 어떤 고위층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예.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문제겠죠. 황 소장님 설명 들으면 조금 간결해질 줄 알았더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복잡한 과정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또 그 가운데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 호텔이 끼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 이를 부분이겠죠. 분명히 이 잘못 처리한 네. 부분이 있는데 그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네. 페널티나 징벌이 없이 상식적이지 않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아줬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 건 리베이트를 요구했느냐. 그렇죠. 의도가 궁금한 거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렇죠. 리베이트를 누가 요구했느냐, 그렇죠. 요구했으면. 그리고 왜 김수민 위원장이죠. 그 당시에 위원장이 어떤 지금 하나의 당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기업에게 꼭 그걸 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죠.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네, 그 네. 부분에서 핵심은요. 네. 2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1억을 떼가 줬어요. 더 받아야 될 돈이 18억이라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B사, 바지 사장은 자기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에서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내가 줄게라는 보정을 통해가 인쇄소들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자, 세상에 이 2억을 받고 네. 그중에 1억을 떼주면서 그 인쇄소들한테 제대로 계약금도 못 준 상태에서 자기 보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당판에서 이런 일은요, 돈 떼이면 그만인 경우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23 그렇다면 예. 이거는 뭔가 하면 당의 지출은 당에서 주는 겁니다. 당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당에서 돈을 주는 누군가가 그 인쇄소 사장한테, B사 사장한테, 네. 기획사 사장한테 이것은 우리가 보정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돈은 저렇게 주라고. 브랜드 호텔이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은 맞고 그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3일 날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니까요. 김수민 의원이요. 내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살펴볼 수도 없고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짧게 시간이 좀 남아서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국회 윤리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이요. 국회의원 배지 없애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명분은 특권 좀 내려놓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큰 의미 부여를 저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 들어보니까 그게 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도금한 거죠, 예, 그게. 굉장히 도금인데 그것보다도 의도는 이제 어떤 특권을 좀 내려놓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국민들에게 좀 뭔가 이미지 좋게 해보겠다는 건데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특권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권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특권과 뭐 이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불필요한 특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어떤 본인들을 다른 세상에 살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필요한 특권과 필요하지 않은 특권을 구분하고 필요하지 않은 특권들을 빨리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면 네. 실추된 국회의 어떤 신뢰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예. 뭐 저도 KTX 타고 다니지만 네. 뭐 그 1등석 건영 주잖아요. 그리고 뭐 비행기 뭐 1등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거 다 뭔가 그 어마어마한 특혜인데 우리 입장에 직무 수행이 봐서는. 직접적으로 필요 없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런 것부터 뭐 이런 어떤 배지 이런 것 하지 말고 네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성 싶습니다. 선생님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 마음에 배지를 내려놔야지 그 몸에 다는 배지를 내려놓는다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요. 제가 봤을 때 출판 기념회만 없앤다고 하면 저는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거다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딱 한 개만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